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연속성이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휴무가 자꾸 걸리니까 뭐 시장에 또 집중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월요일 날에는 시장이 좀 일본 시장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면, 오늘은 또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 방송, 오전 생방송 중에서는 오늘은 전약 후강이 좀 예측이 된다.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 2시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길래, 그 오히려 잘 됐다 하는데, 또 이제 2시 이후에, 2시 기점 이후에 또다시 시장이 밑으로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뭐 이런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 더 신규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2550포인트 밑에서는 충분히 포트에 담으셔도 된다. 현금이 있는 분들 한해서요. 현금이 있다면 또 담았다가 좀 올라오면 좀 팔고 뭐 그래도 되니까요. 뭐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장은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시장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본도 어저께 회복한 만큼 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확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좀 원래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상전이 갑자기 또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랑, 또 이란에서 무응답을 하다가 이란에서 어쨌든 미사일 쏜 거 자체에서 좀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일단은 WTI 원유 선물 지수하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오늘 밤에 열리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내일 또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동 이슈도 중동 이슈인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또 나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온다 하면은 금요일 날 엄청 우장창창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은 더 이상의 상승을 저는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꺾여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기초 체력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은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에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좀 발작을 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이런 KB증권에서 만든 거를 제가 좀 따왔는데, 떨어지는 이유 14가지예요. 금리가 오르면 떨어짐, 금리가 내려도 떨어짐.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도 떨어지고 내려도 떨어진다. 참 요즘 말로 웃프다고 하죠. 웃으면 웃기긴 웃긴데 슬프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 다음 3번 다우지수 떨어지면 떨어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해외에서 뭐 떨어졌다고 하면 또 떨어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참 그런데, 5번부터가 진짜로 극격하게 공감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면 사실은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측보다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음 분기에는 또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서 떨어져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5번이거든요 이거. 5번 6번 같은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매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뭐 진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컨센서스 상회 지수가 나와도 그래도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보시면 되고, 7번 8번이야 뭐 뻔하고요. 외국인 팔면 떨어지고 기관 팔면 떨어지고, 요거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이 이거죠. 내가 사면 떨어짐, 내가 팔면 급상승. 저는요 5번,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해석해드리기 어렵고 여러분들 해결해드리기 정말 어려운데, 10번과 11번은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료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10번, 11번만큼은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올라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11번은 특히 내가 팔면 급상승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전문가라면 10번과 11번은 웬만하면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번 자고 나면 그냥 떨어진대요. 이유가 없고, 알고 나면 그땐 폭락하고 물타기 하면 더 떨어지고, 뭐 10번 이후부터는 좀 공감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해요. 예, 투자 안 하고 요거는 확실히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드리지만 5번 같은 건 좀 어려워요.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온다고 그 업종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해놓는데 갑자기 매출이 나온 다음부터는 뭐 다음엔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면 뉴스에 팔아라. 솔직히 매출을 뉴스에 팔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장이 아닌가. 요즘엔 더 어려워요. 요즘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걱정되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심리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어저께 쉬었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어저께 글로벌 증시가 다 회복을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일본 증시도 4% 떨어진 거 2% 회복을 했고 오늘 2%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예를 들어 4% 떨어졌는데 2% 회복 못하고 오늘 2%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4였다가 플러스 2 됐고, 마이너스 2 됐고, 또 오늘 2%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 됐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4였다가 오늘 마이너스 2 연타로석으로 맞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휴장인 게 오히려 지금 일본 시장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예. 물론 뭐, 그거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에 더 운이 안 좋았다. 타이밍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는 신규 종목 편입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팔 수는 있습니다. 급등해서 팔 수는 있는데 절대로 편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이제 오늘 급격하게 떨어졌네 하고 오늘 또 편입을 해버리면 금요일 날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뭐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갑자기 또 폭격할 수가 있고 이래버리면은 시장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주도 열리고 연말도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 E&A가 오늘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삼성 E&A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딱히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삼성 E&A가 하는 화학 플랜트나 시추 플랜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주가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면 기름값이 떨어지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런 것 때문에 E&A가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내부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공홍 사장님 외에 부사장님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씩 많이 사지도 않아요. 또 4,30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부자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주 공시입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요즘에 조선 쪽에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500억 정도 되고요. ULEC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에탄올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에탄올 운반선 보시면 되고 또 현대미포조선이죠. 현대가가 요즘 수주가 많아요. HD 현대미포인데 약 4천억 정도 LNG선. 그러니까 LNG선은 현대무표가 제일 잘한다. 요것만 우리 주식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LNG선은 현대미포가 가장 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오션.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 공시만 3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한 7,400억 정도 FS RU선. 요것도 LNG선에 똑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한 7천억 정도. 보통 조선주들은 한 5천억 정도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척만 받아도 5천억, 4천억. 확실히 단위가 좀 다르죠. 단위가 좀 다른데 이렇게 수주도 들어오고 내부자 거래도 들어오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또 한없이 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 1%가량 또 떨어졌고 2567포인트 가량으로 떨어졌는데 뭐 25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또 매수 찬스 옵니다. 매수 찬스 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금요일날 만약에 또 이 정도로 빠져준다면 오히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일날 빠져주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더 빠져주는 게 더 낫다. 이게 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2500포인트까지 그냥 밑으로 빼주는 게 나아요. 왜냐? 그러면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신규 매수로 좀 잡아보면 되니까. 지금도 신규 매수 찬스볼은 또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매수로 찬스볼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죠. 예, 오늘은 약간은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페이크성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좋지 않습니다. 예, 하이닉스 중간에 한 19만원까지 반등 줬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쉬워요. 예, 16만원 정도 깨면은 밑에서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하이닉스는 뻔해요. 16만원 밑으로 모아갔다가 19만원 이상 가면은 그냥 매도 청산. 예, 짧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뭐 길게 보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 증시를 좀 보자면 일본 니케이도 오늘 2.58% 빠지고 있어요. 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도 좀 빠지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예, 버텨주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이 좀 쉬고 있는 게, 중국 시장 자체가 쉬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싶은데 국경절 때문에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니케이도 빠졌고 뭐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좀 다 빠져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WTI 원유인데요. 요게 이제 중동 전쟁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중동 전쟁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어저께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70불을 뚫진 못하고 69.83달러 정도에서 끝나긴 했는데 이 유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중동 전쟁이 좀 심화가 될수록. 근데 일단은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바이든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못해서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어떤 당으로 좀 변화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임기도 이제는 한 달여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통령은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이렇게 중동 전쟁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견제가, 미국의 입김이 좀 세지 않은 타이밍을 노려서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감이 좀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이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5분봉으로 좀 봐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개파락으로 나온 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봤다라고 보는데, 제가 방송 중에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쭉 올라가다가 요딱 2시 기점 이후부터 갑자기 쭉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현재 시간도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은 더 안타까워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요딱 2시 기점, 예, 2시 기점, 정확하게는 요 1시 기점 정도로 계속 빠지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밑으로 좀 빠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중동 전쟁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예, 오후에 이렇게 빠지는 건 중동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반격을 하고 뭐 진짜로 레바논 쪽에 지상군까지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면 지수는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횡보를 보면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이란은 확전을 피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어저께 180발 정도의 미사일을 쐈는데 부상자가 단 2명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미 미국한테도 미사일 쏜다. 우리는 나도 국민들의 체면상 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공중에서 다 격파를 시킨 거죠.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거리상으로 한 7,000km 정도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쏘면은 일단 미국의 핵잠수함이건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 이거 다 알아챌 수밖에 없다고요.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약간은 퍼포먼스적으로 미사일을 쏜 건데 갑자기 이걸로 또 트집 잡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워낙 정치적인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또 여지없이 또 힘든 상황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치만 예측을 못할 때는 매수와 매도를 방어적이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무조건 관망의 자세로 꼭 명심하세요. 이럴 때는 무조건 관망의 자세로 그냥 시장을 넘겨짚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힘드시죠. 예, 힘드시지만 꼭 10분에서 15분 정도 레벨업만 챙겨 보시더라도 시장이 오늘 왜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도는 예측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